예, 안녕하세요. 예, 에, 제가 강의를 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강좌를 외부의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이 강의 주제하고 조금 어긋나는 그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우리 이 강의 주제가 우리 고장 역사문화 알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령이 주제가 돼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보령에 관해서 그 이야기를 할 사람이 마땅치 않고 또 제가 이야기를 하자니 많이 그 전에 다 말씀을 드린 거라 중복되는 내용이고 해서 그냥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겨울에 그 우리 외연도에 관해서 외연도를 소개하는 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한번 써봤어요. 그런데 아직 인쇄도 안 하고 계획도 없지만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강의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깊은 내용은 없어요. 그냥 외연도 한번 쭉 훑어보시고 아 그렇구나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연도는요. 여기가 외연도 섬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잖아요. 요게 그래서 외연열도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섬들이 이렇게 한 줄로 돼 있잖아요. 이 마지막 섬이 어청도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섬은 갯물이 들어와가지고 물에 빠졌다. 그래서 육지 가까이에 있는 섬들은 물에 조금 빠지고 육지하고 멀리 떨어진 섬은 물에 많이 빠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육지에 지금 물이 쳐들어와서 물에 잠기면 많이 잠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보령 같은 데는 성주산 꼭대기만 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외연도나 어청도 같은 섬은 산 꼭대기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섬들이 다 가파라요. 녹도도 그래요. 어청도는 더 그래요. 어청도는요, 바닷가에는 어디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 가운데 어청도의 가운데 포구를 제외하고는 어디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섬이에요. 그런데 여기 원산도 같은 데는요 육지나 똑같아요. 얕은 섬이라 얕은 바다이고 조금만 빠졌으니까요. 근데 여기 우리 보령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이 외연도 자 한번 보자고요. 아, 외연도 이름은 이렇게 했어요. 이게 위성 사진인데요. 이게 외연도 본섬이에요. 본섬. 근데 본섬이 참 기가 막히게 생겼어요. 이 본섬이 이 가운데가 온목 파여졌어요. 요게 없으면 외연도에 사람 살 수가 없어요. 어디다 배를 대고 사람이 살겠어요. 가운데가 온목 파져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기다 배를 대고. 여기 요 섬이 청섬이에요. 청섬. 근데 이걸 혼동하기도 해요. 이 청섬이라고 하니까 저기 북한 쪽에 있는 서해 5도에 있는 대청도, 소청도 하는 그 청섬하고 혼동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사람이 안 사는 청섬이에요. 요게 소청도 작은 청섬이고요. 요게 보령에서 최고 멀리 떨어진 섬입니다. 황도라고 하고 본래 이름은 느레예요. 근데 섬 이름이 황도다, 뭐 횡견도다, 오도다, 외연도 이건 그냥 한자로 붙인 거에 불과합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섬의 이름은 뭐냐? 오얀도, 수수떡, 먹엄, 빗갱이, 느레 이게 순수 우리말로 붙인 우리 선조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자로 된 이름은 이걸 따가지고 한자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빗갱이 같은 건 이렇게 빗겨 있어서 삐딱하게 있잖아요. 남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빗갱인데 그걸 한자로 표현한 게 횡견도이고요. 이건 섬이 노란해요. 누런해요.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섬인데 누런해요. 그래서 누런하다고 느레라고 했는데 그걸
한자로 쓴 게 황도일 뿐이에요. 요건 먹음인데 왜 먹음인지 지금 모르겠어요. 뭐야 저섬 이름 때문에 제가 고민하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이 어원이 뭘까? 근데 먹으면 잘 모르겠어요. 요건 수수떡이에요. 수수떡처럼 생겼어요. 근데 외연도 사람이 생각하는 수수떡하고 우리 육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수떡하고는 전혀 달라요. 외연도 사람들은 수수를 방아쪄 가지고요 찧어서 켜켜에 넣어 가지고 우리 시루떡 하듯이 수수떡을 해 먹었어요. 우리 육지에서는 수수떡 하면 돌 때 수수방새기 해 먹었잖아요. 그것뿐이죠. 그래서 외연도 사람들이 느끼는 건 좀 다르고, 이게 왜 오얀도 제가 주장해요. 왜 오얀도냐? 오야져서 오얀도다. 오야진 게 뭐냐? 소가 오야지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소. 그리고 왼손잡이를 오야잡이라고 그러잖아요. 밥 먹을 때 왼손잡이 식구가 하나 있으면 밥상에서 밥 먹을 때 서로 부딪히죠. 그래가지고 너 오야잡이 있지, 숟가락질 바로 못 하느냐고 자꾸 혼내고 우리 집 애들도 그러는데, 이 왼손잡이를 오야잡이라고 그래요. 근데 외연도가 오야잡이에요. 왜냐하면 이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포구가 있고 벌려 있는 섬인데 요 얕아요. 이쪽에 오른쪽은 얕고요, 이 왼쪽이 높아요, 봉화산이. 그래서 오야잡이 산이 섬이에요. 오얀도, 오야진 섬. 섬 이름에는요 오야진냐 바르냐 그거에 관해서 옛날 어른들이 뱃사람들이 구분을 해가지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 어청도 같은 섬은요, 이게 이쪽 바로 오른쪽이 높아요. 그래서 이건 올켠도예요. 바른섬이라고 해서요. 옛날 지도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이게 대동여지도인데, 대동여지도 옛날 지도는요 아무데나 그렸어요. 그냥 편집한 거예요. 가보고 그린 것도 아니에요. 들은 거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섬은 2개도 그려놓고요, 위치도 가구도 안 닿게 그렸어요. 이게 대동여지도가 1861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방에 1915년이면 몇 년이에요? 한 50년, 54년 뒤에 일본 사람들은 들어와서 5만 분의 1로 측량해서 지도를 그렸어요. 지금도 그 지도가 우리나라 지도의 기본입니다. 이거 대동여지도가 대단하다고 하는데, 대동여지도 그린 50년 뒤에 일본 사람들은 측량해서 지도를 등고선 그려가면서 그렸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 일본 사람 욕을 게 아니라 참 대단한 거예요. 여기 어청도, 외안도라고 해놨죠. 여기는 삽시도, 고도, 이게 고대도 같아요. 흥하음도는 뭔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 외안도를 포함해서 이런 섬들은 다 어디 땅이냐? 옛날에는 보령 땅이 아니에요. 전부 홍주 땅입니다. 이 섬들이 보령으로 들어온 건 얼마 안 돼요. 여기 송도 분들이 오셨는데, 송도는 옛날부터 보령 땅이에요. 예, 송도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고만, 여기 고만이 있죠. 송도 여기 있네요. 송도. 이건 다 보령 땅이에요. 바짝 붙어 있는 섬들은 이건 홍성 땅이, 홍주 땅이었다. 요건 1872년에 지방지도라고 그래서 이 1872년에 전국을 다 그렸어요. 지도를. 그래서 전국을 이때 비교하기가 아주 좋아요. 근데 여기 외연도를 원산도보다 이쪽 동쪽에 갖다 그려놨어요. 홍주 땅이고, 외연도는 수영에서부터 수로로 200리 떨어진 섬이다. 그렇게 해놨어요. 원산도는 이렇게 그 수군이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점 찍어놨잖아요. 이게 봉대입니다. 봉화대. 외연도도 봉화대가 있고, 원산도도 봉화대가 있고 그래요. 요 녹도도 봉화대가 있고, 녹도 이렇게 있잖아요.
자, 요즘에 외연도의 해도예요. 해도. 이렇게 바다 깊이가 외연도 바로 앞에도 10m 정도는 되고, 이 바다 깊이 10m는 뭘 기준으로 했냐면 바닷물이 나갔을 때 기준입니다. 나갔을 때. 해도는 전부 바닷물 나갔을 때 기준해서 표시를 해요. 근데 요 황도 바깥에가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여기다가 풍력 발전소를 만든다는 데거든요. 그 깊이가 얼마큼 되느냐면 여기는 수심 50m 지역입니다. 황도 뒤에는. 그리고 물 나갔을 때 50m니까 물 들어왔을 때는 적어도 55m는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바다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깊은 바다가 있어요. 62m잖아요. 이런 깊은 바다를 두멍이라고 그래요. 두멍이라고 그래서 낚시하려면 조기 낚시질 거기 가서 하면 거기 모여서 조기 잘 잡힌대요. 여기 어르신들이 저한테 일러준 이야기예요. 자, 외연도의 고라금 해안, 이게 아주 멋진 해안인데 보기에는 참 멋지고 좋죠. 이게 서북쪽으로 열려있는 서북쪽 해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멋지지만 바람 불었다 하면, 북서풍이 불면 굉장한 데입니다. 굉장해요. 그게 뭐가 증명하느냐, 제가 여기 가서 찾아봤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뭔지 아세요? 이 고라금 해안에다가 사람들이 유리를 깨뜨렸어요. 유리병을 깨뜨려 가지고 놔뒀는데 그 유리가 벌써 파도에 씻겨 가지고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동그랗게. 이렇게 침신이 여기 있어요. 바람이 이렇게 센 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어르신들은 잘 아실 테지만 외연도 바다는요, 우리 대천 바다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 대천, 이 바닷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차인데요. 우리 보령은 한 6m, 7m 이렇게 됩니다. 여기 6m, 7m 이렇게 돼요. 그런데 먼 바다로 갈수록 바닷물이 덜 들어오고 덜 나가요. 그래서 외연도는 우리 육지 근처보다는 훨씬 바닷물이 적게 빠지고 적게 들어오고, 쭉 가면 중국 쪽으로 가면 더 바닷물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중국 산동반도 끄트머리 여기는요, 하루 점드락 바닷물이 밀물썰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강망 같은 거 할 수가 없죠. 중선배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물이 변동이 없으니까. 그런 데입니다. 그런 지점이 우리 서해 바다에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 이렇게. 여기는 바닷물이 들어가고 나가고가 없습니다. 그 외연도는 우리 대천하고 비교할 때 바닷물이 덜 들어오고 덜 나간다. 밀물썰물이 적다. 그 다음에 외연도는 지질박물관이에요. 땅덩어리가, 외연도 가서 관심 있게 쳐다보셨나 모르겠어요. 땅덩어리가 아주 특별해요. 여기 요 5도층 그랬는데, 이 5도층이 제일 넓어요. 요 5도층이 제일 넓은데 이걸 왜 외연도층이라고 하지 5도층이라고 했느냐면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끄트머리에요. 요 마당배에 있는데요. 마당배에 있는데 이 바위가 아주 특별한 바위예요. 특별한 지층입니다. 그래서 요 지층이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외연도층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나머지 제일 넓은 데가 넓은 그 지층이 5도층을, 그 외연도 앞에 있는 5도 섬 이름을 따가지고 5도층이라고 붙였어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요 발리암 제가 잘못 썼습니다. 잘 몰라서 잘못 썼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니까 요 이름이 섬장암이에요. 섬장암인데 이 암석 이름 붙이기가 참 어려워요. 공부하기가 어려운데 섬장암이고 그건 안 맞는데 요 5도층이 외연도에서 최고 먼저 생긴 층입니다. 요게 원생대에 생겼어요.
원생대에 생긴 지층을 뚫고 요게 화산이 터져서 화산암이 들어온 거예요. 요게 화산암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요 화산암이 약해요. 요게 약해요. 요게 강했으면 외연도 이런 폭우가 안 생기는데 요게 약해가지고 이쪽으로도 뚫리고 여기도 뚫리고 여기도 뚫렸어요. 침식이 됐어요. 그래서 가운데가 제일 얕기도 해요. 당산 있는 데가 얕기도 해요. 그리고 앞에 폭우가 생긴 겁니다. 요건 원생대층이라고 했죠. 요 흑은모 화강암 요게 반려암 요 섬장암 요거보다 늦게 뚫고 들어왔어요. 요게 늦게 뚫고 들어왔고 아주 강해요. 그래서 요거 있는 데가 최고 높습니다. 지금 봉화산 있는 데가 높아요. 여기가. 그리고 요 외연도층은 뭐냐면 중생대 백악기에 만들어진 지층인데 요 지층이 보령에 아주 귀해요. 보령에는 중생대층이 넓습니다. 성주산에 있는 그 지층이 석탄 나오는 지층이 쥐라기에 만들어진 지층인데 그 지층보다 조금 나중에 만들어진 게 백악기층이에요. 이 백악기층에서 공룡화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북에 공룡화석 나오는 데가 그 조금이 백악기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외연도층에서 공룡화석이 나옵니다. 그걸 잘 아는 분이 없어요. 지질 보고서에만 다 나와 있어요. 앞으로 외연도에 이걸 개발해야 됩니다. 자, 여기가 그 백악기층인 마당배예요. 태저감이라 평평하게 침식이 돼가지고 이렇게 평평한 지층입니다. 줄줄이 돼 있어요. 예, 마당배. 마당처럼 생겼죠? 이게 마당배입니다. 예, 여기에 이게 저도 이걸 찾으러 가서 참 힘들게 가서요. 요거 찾았어요. 찾았는데 요 사진을 못 찾았어요. 요건 지질도에 지질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외연도 그 마당배에서 찍었는데 영 못 찾겠어요. 이게 공룡의 뼈입니다. 공룡의 뼈라고 딱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관광 개발하는데 외연도는 여기를 개발해야 돼요. 여기 공룡 화석이 나온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마당배. 마당배 잘 아시죠? 외연도 입구예요. 입구에 들어가려고 지나가는 그 바위가 마당배. 네. 그렇다. 이런 게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인데 그 암석이 전부 이렇게 이것들이 다 화석입니다. 다 화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외연도는 이런 쪽으로 개발하면 좋다. 그 다음에 외연도는 어떻게 생겼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기가 막히게 여기가 아까 그 이제 관입이 돼가지고 화성암으로 관입이 돼서 약한 돌로 돼 있어서 팽겼어요. 여기서도 파먹어 들어가고 여기서도 파고 들어오고 여기서도 파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파고 들어온 앞에 모래가 쌓여서 이렇게 사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요 검은 대로 흘러요.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빠져나와요. 여기에 호수를 만들었어요.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자연습지예요, 요게. 요것이 외연도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외연도 어른들이 한탄을 해요. 왜 어떻게 한탄하냐면 외연도에 새가 안 온대요. 새가. 옛날에는요, 저 중국이나 저 남방에서 이렇게 새가 날라오다가 외연도에 기착해가지고 내려서 먹이도 먹고 물도 먹고 새가 이렇게 철새가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외연도는 새의 천지입니다. 새의 천국이에요. 그런데 요새 외연도 상하수도 놓고 개발하냐고요. 하수도를 쭉쭉 뽑아가지고 이게 없어졌어요. 요 습지가. 그러니까 새가 와서 물 먹을 때가 있어야죠. 새가 수도 꼭지 틀고 물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외연도에 철새가 없어졌어요. 이것도 비극입니다. 네. 자, 이렇게 생긴 섬이고요. 그 다음에 외연도는요, 여기하고는 기후가 조금 달라요. 섬이라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식물들이 자라는데
그 외연도 당산이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산이라 식물들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1954년도에 최초로 우리나라의 학술조사단이 외연도에 들어갔는데요. 외연도 당산을 가서 학술조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외연도 주민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당산을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본인들도 그 깜깜한 산을 감히 들어갈 엄두가 안 나서 밖에서만 쳐다보고 안에 들어가서 조사를 못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정도로 당산은 보호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산에는 나무가 원시 상태로 자라고 있는데 이런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요. 근데 요 나무도 저도 몰라요. 후박나무, 동백나무 이런 것밖에는 모릅니다. 무슨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 보령시방은 아쉬운 게 저처럼 문화유적은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요. 식물을 연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보령시방에 나무가 이게 무슨 나무다, 이게 어디까지 자라는 나무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이 좀 있으면 성주산에도 식물의 생태를 조사하고 섬 지역도 식물의 생태를 조사할 텐데 그런 걸 조사하는 분이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나무 종류예요. 이런 나무들이 자란다. 이게 2002년도에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인데 외연도에 그 동백나무가, 당산에 동백나무가 이렇게 붙었어요. 얼마나 빽빽하게 자랐으면 붙었겠어요. 이렇게 열리지라고 하지요. 이렇게 붙었어요. 그런데 2010년 9월 1일 날 태풍 콘파스가 몰려와 가지고 똑 잘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죽어버렸어요. 지금 우리 보령에는 열리지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뺑뺑 돌아다니다 보니까 녹도에 열리지가 몇 개가 있어요. 동백나무도 있습니다. 녹도 당산에 열리지가 있더라고요. 이거 2011년에 찍은 사진 이렇게 부러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이때 태풍 콘파스 때 외연도 상록수림이 절단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했느냐면 부러진 동백나무를 갖다가 잘라서 빼바로 잘 갈아가지고 나이테를 분석해 봤어요. 이 동백나무 나이테를. 그래서 나이테를 이렇게 눈금을 그려가지고 일일이 착 세봤더니 요게 나의 눈금이 몇 개 정도 있느냐면 150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연도의 동백나무가 적어도 150년 이상은 자란 거다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얘기 들으니까요, 또 동백나무가 잘 안 크는 나무라 꼭 나이테가 1년에 하나씩 생기느냐, 또 그것도 의문이래요. 그래서 외연도 동백수림은 참 오래된 거다. 그 숲이 오래된 거다. 이것도 어떤 분들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연구를 깊게 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게 나이테를 가지고 연구하는 학문이 연륜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연륜학이 우리나라에 발달하지 않고 논문도 별로 없어요. 제가 충북대로 전화를 해서 충북대 농과대학에 연륜학을 한다고 그래서 알아보고 했는데 그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저기 남대문 복원할 때 뭐 나무가 뭐 진짜니 가짜니 어쩌고 해가지고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연륜학이 참 아직 미개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했지, 세보기만 했지 요거에 관한 보고서를 제가 쓰거나 하지를 못했어요. 요거 간격 같은 걸 봐가지고 그때 기후가 어땠다 하는 것도 다 밝히고 하거든요. 이런 때는 무언가 있었겠죠. 이때는 뭔가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때는 요 해에는 무언가 있었어요. 이런 걸 다 밝혀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식물 얘기가 나와서요. 여기 황도의 사진이에요. 황도. 제가 황도를 배 타고 뺑뺑 돌으면서 다 사진 찍고 그랬어요. 그런데 황도에 여기에 요게 어떤 나무예요. 그런데 황도에 살았던 노인이
자기 어렸을 때 본 나무가 똑같았대요, 지금하고. 그래서 이것도 참 오래된 거예요. 크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것도 연구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여기 아주 바위 벼랑의 꼭대기에 있어서 아주 잘 보존되고 있고요. 이게 아주 똑같대요, 옛날하고. 사람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불행한 것은 무슨 나무인지도 몰라요, 지금. 이 나무 종류가 무슨 나무인지도. 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요 나무입니다. 예. 예. 또 외연도는요, 참 조그만 섬인데 기가 막혀요. 아까 방죽이 있었잖아요. 그 방죽에 미꾸라지가 우글우글했대요. 그래서 옛날 외원도 사람들이 조기 잡으러 가려면 그 방죽에서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갔대요. 그러니까 그 멀리 떨어진 섬에 어찌 민물에 미꾸라지가 가서 살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보령지방에서 뱀이 최고 많은 섬이 외연도입니다. 예, 여름이나 이제 초가을 같은 때요, 올라가는 길을 깎았거든요. 거기가 햇빛 뜹니다. 햇빛째로 뱀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때는 제가 올라가다가요, 이 발을 들었는데 디딜 데가 없어요. 뱀 때문에. 그 정도입니다. 뭐 5마리, 7마리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옛날 외연도에 텔레비 촬영으로 서해기라고 하는 텔레비 촬영으로 새벽 2시, 3시쯤에 그 봉화산을 올라갔거든요. 근데 깜깜한데 이렇게 막 이슬 헤치고 올라갔어요. 근데 뭔가 여기 눈가에 따끔을 했어요. 근데 그날은 괜찮았는데 며칠 지난 뒤에 눈이 쏟아지도록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뱀 물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눈 위에 뱀 물렸는데 독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멋은 없었는데 며칠 지난 뒤에 그렇게 아팠더라고요. 그렇게 외연도에 뱀이 많아요. 그래서 이 외연도 주민들이 지금 시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뱀을 없애달라고. 그런데 그 몇 마리 잡아서 없앨 리도 없고 없어질 리도 없고 또 환경보호 측면에서 없앨 수가 없어요. 자, 요런 뱀. 이거 뱀 보이셔요? 이거 제가 찍은 겁니다. 이게 무슨 뱀인지 아세요? 살모사예요, 살모사. 살모사. 이런 뱀이 굉장히 많아요. 별 종류의 뱀들이 다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자, 그리고 외연도 사는 사람들은 어떠냐? 언제부터 살았느냐? 아주 옛날은 사람이 안 살았어요. 우리나라처럼 불행하죠. 외구들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섬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외구들 때문에. 그래서 공도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 기록에 1677년 기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외연도 어청도는 바닷가 가운데 있어 멀리 망보기에 편리하므로 일전에 충청감사 조희명이 진을 설치하도록 아뢰어 청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진보를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형편일 뿐만 아니라 곤란한 형편이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허락할 수 없다고 복귀하였습니다. 그 후 충청수사 이필영의 보고서 중에 이미 20여 호를 모집하여 두 섬에 나누어 드렸으며, 그러니까 요때 1600년대 말에 20호를 모집해서 두 섬에 나누어 보냈다. 그 전에는 사람이 안 살다가 1600년대 말에 사람 살게 보냈다, 이겁니다. 요 뒤로 사람이 이제 살았다고 보면 되죠. 예. 자, 1700년대 기록에는 얼마나 사람이 살았느냐, 홍주목 해도면이에요. 추도, 남포곤리, 전마야지리, 천마지, 원산진리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삽시도, 호도, 녹도, 외연도 쉬운 세 가구에 115명이 살았고 남자가 여자가 84명, 그래서 199명이 살았다고 인구 통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에는요, 남자는 많고 여자는 적어요.
여자가 많고 남자는 적은데 외연도는 좀 반대네요. 여자는 옛날에는 남자는 남은 세금 많이 내야 돼서요. 남자를 자꾸 줄이거든요. 근데 외연도는 남자가 많네요. 이렇게 한 200명 가까이 살았다. 17세기 중엽이니까 1700년대 중엽입니다. 이렇게 살았다.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1910년에 우리나라 서해 남해를 조사해서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세 권으로 책을 발간했어요. 거기에 다 나와요. 외연도 얘기 다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느냐? 만의 서쪽에 돌출한 독이 있고 동쪽을 향해서 튀어나온 돌출부는 어떻다. 뭐 뚜구이 안쪽이 어선을 대기에 좋은 것이다. 뭐 어쩌고 하다. 뭐 물도 있다. 가구 수는 38회, 인구는 120명으로 파악된다. 주막은 2집이다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횡견도 5, 6호가 산다. 음료수는 양호하다. 황도 2-3 가구가 산다. 1910년경의 기록입니다. 예. 이때쯤은 1910년경에는 외연도보다 사람도 많고 잘 살았던 섬이 녹도예요. 외연도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녹도는 몇 장으로 나옵니다. 예, 그렇게 녹도가 옛날에 잘 살았어요. 1972년도 인구 통계를 보면 이랬어요. 외연도, 횡견도, 황도, 오도, 이게 외연열도예요. 외연도 본섬에 87호, 횡견도에 8가구, 황도에 7가구, 오도에 4가구 이렇게 다 살았어요. 다 살았어. 그런데 바로 75년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여기 외도분 안 계실 때니까 저기 12동파라고 하는 전라도 섬에 외연도 사람이 가 살았어요. 예, 동바로요. 거기에 살았죠. 그런데 이 북한에서 간첩이 와가지고 한 집이 살으니까 그 집에 들렀어요. 그래서 아들은 안 데리고 가고 부부를 데리고 갔죠. 예, 부부를 북한으로 데리고 갔어요. 아들은 떼놓고 갔어요. 왜 떼놓고 갔느냐? 젊은 아들이 말해보니까 아들이 좀 시원찮아요. 정신지체가 좀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내겨놓고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우리나라에는 어떤 정책을 썼느냐면 독가촌 철수 정책을 썼어요. 섬에서 몇 가구 안 되는 섬은 전부 내보냈어요. 육지로나 또 인근 섬으로. 육지에서도 몇 가구 안 되는 골짜기는 전부 사람 못 살게 해서 모여 살게 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요거 마지막 통계고요. 바로 75년경부터는 이런 섬, 오도, 황도, 횡견도 여 섬에는 사람이 한 가구도 안 삽니다. 요새 가끔 황도에서 어떤 사람이 뭐 홍합도 따서 구워 먹고 하는 사람,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이 있죠? 인간극장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요때 요 이후로 사람 다 못 살게 했는데 요즘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자, 요새 외연도 인구 분석에 보면요.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외연도에 외국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알아요? 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전부 외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산다. 이게 제가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연도의 가옥들을 한번 볼게요. 외연도는 언제 어려우냐면 마파람 부르면 아주 어려워요. 남쪽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붕을 이렇게 꽁꽁 묶어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붕이요. 옛날에는 기와가, 이 집은 기와집인데 기와가 없으니까 섬에도 전부 초가지붕을 했는데 초가지붕을 어떻게 만드느냐. 벼농사를 안 지니 초가지붕을 어떻게 만드느냐. 대천서 가져가야 돼요. 볏집을 배에다 싣고 대천서 가져가야 되고 아니면 외연도에서 띠를 비워서 그걸로 지붕을 이어요. 그게 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섬에 가면 달밭이라고 있어요. 달밭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새입니다. 새. 띠풀이에요. 그걸로 벼에서 새끼도 꼬고 그걸로 지붕도 오고 제주도 오고 똑같아요.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예. 그리고요, 외연도나 녹도 같은데, 외연도는 그래도 덜해요. 녹도 같은 데는요, 쟁기가 없어요. 쟁기가. 우리는 밭 간다 그러면 당연히 쟁기로 갈지요. 그런데 산이 가파르니까 쟁기를 어디다 붙일 데가 없어요. 따비라고 하는 창 같은 것이 있어요. 그걸로 밭을 갈고 살았어요. 강원도 산골짜기나 있는 따비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지하고는 생활이 전혀 달랐죠. 지금도 2007년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담이 높아요. 마파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지 같은 데는 담을 이렇게 높게는 안 하잖아요. 지금도 이거 지붕 날아가니까 전부 줄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예. 묶어맸어요. 바위 돌 갖다가 이렇게 전부 묶어맸어요. 그리고 이 집이 참 저는 이 집이 별장처럼 누가 지어놓고 잘 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 집에 사는 할머니가 참 인생이 이런 인생을 사시기도 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하나밖에 남지 않은 75년도에 독가촌 철수 정책으로 국가가 지어진 집 중에 하나 남은 집입니다. 국가가 그때 지어졌어요. 부르꾸로 졌어요. 부르꾸 한 장으로 지었으니 얼마나 춥겠어요. 그리고 몇 평이나 되겠어요? 이 집. 제가 재봤어요. 도면을 그리느냐고요. 몇 평인지 아세요? 9평이에요. 75년도에 섬에 사는, 작은 섬에 사는 사람을 철수시키면서 국가가 지어진 집이 부르꾸로 9평짜리 집을 지어줬어요. 그 집에서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요 할머니이신데 요 물통은 이게 통이죠. 이게 다 무엇 담겨 있는지 아세요? 물이에요. 빗물 담아놨어요. 빗물 쓰느냐고요. 예. 수돗물은 나와요. 근데 습관이 돼가지고 옛날에 섬은요 물이 귀해가지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 월도에 가서 얘기 들으니까 월도에 어떤 사람이 선 보러 왔다가요 배 타고 오느냐고 얼굴이 소금기가 많이 묻어가지고 파도 쳐가지고 묻어가지고 세수하느냐고 그걸 닦는데 물 한 대야 가지고 썼으면 합격인데 버리고 2대야 써가지고 흡프다고 퇴짜 맞았대요. 그렇게 물이 귀해요. 물 습관이 있어서 요 할머니는 하여튼 요 할머니 인생에 관해서는 구슬 녹취 사업을 해서 살아온 과정을 다 제가 우리 촬영을 해서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참 어렵게 사셨어요. 근데 이분은 어디에 사시다 오신 분이냐면 머검이라고 오도라고 하는 섬에 살다가 오셨어요. 근데 아까 오도라고 하는 섬에 4가군가 살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마지막으로 살았던 분들은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전부. 그리고 제주도 4.3 사건하고 관련돼서 왔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 그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그런 섬에 그런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한 사람이 소설책 한 권 쓸 만큼 이야기 보따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주택은 72년도에 초가집이 이렇게 많았어요. 7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예, 그때 스레트로 바꾼 집이 이 정도고요. 새마을운동 한참 할 때인데 이렇더라고요. 이런 섬들은 전부 오도나 황도나 횡견도 이런 데는 전부 초가집이죠. 이런 횡견도나 황도, 오도 이런 데는요, 그냥 사람 사는 최소한만 건물을 짓는 거예요. 마루 같은 것도 없어요. 어디 사치스럽게 마루를 만들겠어요. 예. 요게 이제 마을들을 쭉 봤는데 외연도 본섬은 1915년에 그린 지도가 요렇게 마을이 여기만 있었어요. 외연도 마을이. 예. 이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최초로 그린 정확한 지도예요. 1915년에 여기 이제 삼각점이 찍혀 있는데 이것이 지금도 우리나라가 쓰는 삼각점입니다. 이 지도의 원형을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어요.
요건 60년대 외연도 사진입니다. 요 외연도 앞에 요 백사장이 그렇게 좋았대요. 그렇게 좋았대요. 그래서 외연도 노인 양반들한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서 뭐하고 놀았느냐, 공을 쳤대요. 이 공 치는 게 지금 우리 공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옛날에 공치기 하면요, 우리 선조들이 공치기 한 건 나무로 딱딱하게 탁구공처럼 만듭니다. 그걸 우산대 같은 나무로 치는 거예요. 필드하키 똑같은 겁니다. 필드하키를 하고, 그게 말 타고 하면 격구입니다. 옛날에 고려시대 격구 이거 하죠. 그런 놀이를 했어요. 제가 마을 조사하면 꼭 그 놀이를 했느냐고 조사를 하는데 육지에서는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육지에서 조사한 거로는 5천 오포리에서 90된 노인이 직접 자기가 했다고 하고요. 요 외연도에서는 지금 한 80된 노인이 했다고 하는데 그 놀이가 굉장히 재미있었대요. 그리고 그 놀이를 하면 그 단결심이 굉장히 생겼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곳이에요. 요건 85년도에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그 여기 방죽이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에 이렇게 있고 자꾸 이쪽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죠. 근데 벌써 여기 방파제가 생깁니다. 이거 50년대에 생겨요. 이 동쪽 방파제가. 그럼 이 방파제 생기기 전에는 외연도 사람들은 어디다 배대고 살았냐? 여기다 배대고 살았어요. 이게 원래 외연도 방파제입니다. 여기. 이걸 외연도 사람들은 몬돌이라고 그러고 몬돌 역사라고 그래요. 이걸 정월 보름날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요, 무너진 돌을 갖다 올려놓고 쌌어요. 여기다 배대고 살았어요. 여기다. 그러니까 큰 배는 있을 수도 없죠. 네. 생견도는 여기에 마을이 있었고요. 이렇게 여기만 마을이 있었고, 오도는 여기에 마을이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에 살았고, 이 마을 있는 데는 지금도 다 물러요. 황도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도 여기는 집터가 그대로 있어요. 지금 한 사람 사는 사람도 여기 삽니다. 그 사람도 가봤어요. 제가 황도. 옛날 우리 선조들이 먹던 샘, 그물 그냥 먹고 살아요. 섬 사람들은 육지하고 왔다 갔다 해야 먹고 살죠. 그게 참 섬 사람들 사는 게, 아까 오도라든가 황도라든가 이런 데는요, 큰 배가 없어요. 큰 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바람 불으면 어찌 하겠어요, 배를. 태풍 불면 어찌 하겠어요. 그러니까 바람 불면요, 작은 섬 사람들은 배를 번쩍 들어서 육지에다 올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 올릴 만큼 작은 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큰 배는 절대로 있으면 부서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저 외연도 본섬으로 와서 장을 옵니다. 그 배 타고 광천까지 못 와요. 어항까지 못 와요. 큰 섬으로 와서 그 배 타고 광천 독배를 오는 거예요. 이게 광천 독배 73년도 7월 달에 찍은 사진이에요. 섬에서 이게 보리탈곡기 7월 달이니까 지금 다 하나씩 사가지고 실었어요. 보리탈곡 오려고. 이게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광천 독배가 왜 쇠퇴해졌느냐, 조사를 해보니까요, 광천 독배가 쇠퇴한 제1의 원인은 안면도에다 달이 놔서 그러더라고요. 안면도에다 달이 놔서 태안으로 그냥 차 타고 건너다니니까 안면도 사람들이 배 타고 다닐 리가 없어요. 안면도 사람들이 배를 탔다 하면 광천으로 나와야 되는데, 독배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독배도 쇠퇴하게 되었어요. 지금 원산도 터널로 이어지면 우리 보령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우선 변화가 대천에 연안 여객 터미널 저렇게 크게 지어놨는데 거기 사람 모이겠어요?
이게 이 사진을 최종돈 씨라고 지금 광천에 사시는 분이 우리 보령 분인데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분한테 구했어요. 섬 사이에 그 외연도, 황도나 횡견도 이런 데는 길이가 4m나 폭이 1m 30cm 정도 되는 쬐끄만 배 가지고 살았다. 고기도 이 사람들은 고기, 우리 섬 사람들은 다 고기 그물로 쳐가지고 많이 잡을 줄 알죠. 그런데 이런 배 가지고 그물질도 안 하고 순전히 뭐 했느냐, 낚시, 외줄 낚시 해가지고 살았다. 외줄 낚시 해가지고 고기 잡으면 어땠느냐, 어디다 갖다 팔아요. 팔을 수가 있어야죠. 그거 집에 가져가지고 전부 소금에 절여서 말렸다가 날 잡아서 광천장에 갖다 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활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죠. 섬에 전기 여객선이 다니는 건 조사해 봤더니 75년도 2월 7일 날 처음으로 객선이 다녀요. 그전에는 장배만 다녔고 75년도에 명령항로 2개가 신설되는데 그것이 외연도, 녹도, 호도, 삽시도입니다. 그 바로 뒤에 80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군산, 어청도, 외연도, 호도, 녹도가 한 항로로 운행이 돼요. 그래서 대천 어항에서 배 타면 어청도까지 갔어요. 군산서 배 타면 대천까지 오고요. 그런데 지금은 잘려가지고 외연도까지만 가고 군산에서 어청도까지만 다니고 이렇게 다닙니다. 옛날에는 이런 항로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원산도에, 저 외연도의 문화유적인데, 외연도의 문화유적은 이렇게 폐총이 두 군데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요건 보고서에만 나와 있고 제가 확인을 못했고, 요건 제가 옛날에 확인한 폐총입니다. 이렇게 두 군데 폐총이 있다는 얘기는 신석기 시대나 청동기 시대에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외구가 쳐들어와 가지고 공도 정책에서 못 살았지만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들어가 살았다. 여기가 폐총 있는 데인데 요 축대를 쌓아 가지고요 폐총이 다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그리고 외연도에 가서 찾아볼 수 있는 문화유적은 요런 봉수대입니다. 요 봉수대가 어청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외연도로, 녹도로, 원산도로, 충청, 수영, 오천으로 오는 봉수대입니다. 이 봉수대를 누가 운영했느냐면 오천의 수군절도사가 운영했어요. 그래가지고 놀랍게도 녹도의 봉수대 바로 밑에 집에서 봉수별장, 봉수대를 관리하는 그 장교 임명장을 발견했어요 제가. 근데 그거 보고서에다 써놨더니 그 보고서를 읽어보고 우리나라의 그 봉수대 연구하는 학자들이 전부 그 집에 쫓아가서 내놓으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 그거 다 불태웠다고, 없다고. 그리고 저한테도 그거 패주지 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주지 않는데 그랬어요. 저한테는 다행히 그 집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서를 저한테 복사해 줬어요. 그래서 전부 제가 디지털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하면요 참 억울한 일도 많고 외연도에는 일도 많아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외연도 이장 김복돌이라는 사람이 맞아 죽었어요. 정조임금 때. 왜 맞아 죽었느냐? 이 섬 사람들 참 불쌍해요. 무엇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느냐면 전복을 갖다 내야 돼. 전복을 충청수영, 오천에 충청수영에 갖다 대면 그놈을 모아가지고 충청수영에서는 저기 임금님인데 왕실에 갖다 내야 돼요. 권력자들한테. 그게 의무적으로 1년에 뭐 언제 몇 번, 언제 얼마 있어요. 그런데 외연도에 그 책임이 있으니까 외연도의 이장 김복돌이라는 사람이 그걸 충청수영에 갖다 바쳤는데 상했어요. 옛날에 냉장고가 있나 뭐가 있나 그런 걸 풍선배 타고 갖다 내려니 상했어요. 그래서 이놈아 다시 가져라고 했는데 그게 전복 잡기가 쉬우냐고요. 잠수복이 있나
이게 전복이 물 깊은 데에 있는데 어떻게 잡느냐고요. 물속에 들어가서 눈을 멀뚱하게 뜨고 쳐다봐야 하나 있을까 말까 한데 뭐 유리 안경을 쓰고 쳐다보나 지금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 잡아가지고 그냥 갖다 개수만 채워가지고 갔는가 봐요. 그런데 2번이나 그렇게 했다고 충청 수영에서 벌로다가 곤장을 맞았어요. 5대를 맞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죽어요. 얼마나 세게 때릴까 또 5대 맞고 죽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게 있었어요. 그때 억울하게 죽으면 그 임금이 암만 무서웠고 권력자가 아무리 무서워도 반발해서 탄원을 했어요. 그래 역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파직돼요. 그 권장을 친 사람은요.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충청수영의 최복군 권장의 죽은 경위를 다시 조사해 보고하라고 행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정가 비정한 도신에게 회보에 응징해 풀어주는 것이 좋겠다 하고 그 수군절도사는 조금 읽어보니까 그 풀려나는 것 같은데 파직하더라고요. 예, 그런 벌이 내려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다. 그냥 민중들이 데모하거나 그때도 저항하는 그런 게 있었다. 또 정조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여기 원산도 사람이 정조 임금을 2번이나 직접 만나요. 어민이. 그때 어떤 못된 제도가 있느냐면 원산도에서 세금을 여기 보령현에서 세금을 서울 갖다 내는데 나라에서 배가 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세곡선이 나라 배가 실어가는 게 아니고 민간인 배에다가 실어서 보내야 돼요. 그런데 전라도 가면 그 배싹이 비싼데 충청도는 가깝다고 배싹이 아주 싸요. 그러니까 서울 근처 이런 데서 배 운영하는 사람들이 충청도로 안 오고 저하로 돌아서 전라도로 내려가서 그 곡식을 싣고 가요. 그런데 원산도 사람들은 무슨 의무가 있느냐면 저 먼 바다에 나가가지고 전라도로 가는 그 세곡 실러 가는 배 있잖아요. 그걸 강제로 붙잡아 오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할 일이 따로 있지. 여기 안 들리려고 도망가는 놈을 강제로 가서 납치해가지고 오니 그게 할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원산도 주민이 정조 임금 가서 어디 행차하는 데 가서 엎드렸다가 얘기해가지고 그것을 결국 해결해요. 그 뱃삭을 올리게 해결을 해요. 그런 똑똑한 사람도 원산도에 있었더라고요. 그런 기록도 있고 보고서도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영국 군함이 외연도에 와요. 알세스토하고 라이로우가 방문하는데 알세스토는 큰 배예요. 라이로우는 조그만 종선이에요. 옛날 함대가 가려면요 배가 여러 척대예요. 최고 앞제비 세는 배가 최고 중요한 배가 뭐냐면 수심재는 배예요. 수심재는 배. 걸렸다 하면 난파하니까요. 예. 근데 요 2개 큰 배예요. 그것이 오는데 이게 저기 중국 산동반도에서 우리나라 옹진반도로 바로 건너와요. 그게 옛날 항로입니다. 지금같이 중국서 오고 싶은데 우리나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중국서 우리나라 오려면 중국 해안선을 따라서 북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동반도 끄트머리까지 갔다가 우리나라 옹진반도로 바로 건너와요. 골로. 그래서 쭉 내려와요. 다 옛날에 여기 임진난 때 왔던 계금 장군도 그렇게 왔고 그 후에 다른 배들도 다 그렇게 다녀요. 그게 항로인데 1816년에 여기 우리나라 이쪽에 측량하러 왔어요. 그런데 요 배가 와가지고 외연도에 제일 먼저 옵니다. 우리 보령에 와서는 옹진반도에 들렀다가 외연도에 들어와요. 그랬다가 어디로 가냐면 마량포구로 갑니다. 마량포구 가서는 며칠 묵어요. 거기 마량에 첨사도 만나고 빈 현감도 만나고 뭐 여러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주고받고도 하고 막 성경책도 전해주고 그래요. 여기서는 안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기록이 양쪽에 있습니다. 양쪽 저 서양 사람도 가서 기록을 하고 우리 왕조실록에도 다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천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서천 마량 사람들은
이때 요 배가 와가지고 1816년에 성경을 전해줬다고, 거기가 우리나라 최초로 성경을 전해준디라고 성경 전래 기념관도 짓고 막 난리가 났죠. 그런데 마량포구 가기 전에 어디 왔다고요? 외연도에 들어왔어요. 외연도에 들어와서 다 거기 와 얘기하고 다 그랬어요. 거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알세스토호는요, 인도네시아인가 어디 가서 난파돼요. 암초에 걸려가지고 깨져요. 그리고 요 라이로호가 마지막으로 영국으로 돌아가는데 또 극적인 순간이 있어요. 가다가 나폴레옹을 만납니다. 나폴레옹이요, 프랑스 187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뒤에 프랑스가 이제 공화국이 돼요. 근데 선거에 의해서 공화국이 됐는데 나폴레옹이 황제가 또 돼요. 그 나폴레옹이 한번 실각했다가 다시 또 정권을 잡았다가 유명한 그 영화로도 나오고 하는 워털루라고 하는 데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져가지고 귀향을 갑니다. 귀향을 가는 섬이 세인트 헬레나 섬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세인트 헬레나 섬 어디에 있느냐면, 요건 이제 그 1816년에 왔던 그 라이러호에서 해도를 그렸어요. 해도를, 그 우리 보령 지역의 해도를 처음으로 그린 겁니다. 요게 이제 외연도고요. 여기다가 하이테이블 랜드라고 써놨어요. 하이테이블 랜드 딱 이렇게 꼭대기가 평평하게 해놨어요. 여기 어떤 산인지 아세요? 이게 오서산이에요. 오서산이 바다에서 쳐다보면요, 높아가지고 위가 평평하잖아요. 서해바다에서 지표가 되는 섬은요, 요 섬이에요. 오서산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도비산 크게 보이죠? 도비산. 그렇게 두 개예요. 서산 도비산하고 보령의 오서산하고요. 벌써 200년 전에 영국 감대가 벌써 딱 그려놨어요. 그런데 요 뒤로 오는 배들이 우리나라의 요 테이블랜드를 찾아서 뭐 어쩌고 하는데요. 기록이 다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바다에 나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 테이블랜드를 전부 외연도 봉화산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썼어요. 거짓말 마라. 무슨 놈의 외연도 봉화산이 테이블랜드냐. 바다 가본 사람이 안다. 오서산이다. 이 해도가 그대로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예. 외연도 사람들이 어떻게 옷차림하고 어떻게 있는지 다 써놨어요. 분명히 어느 누구도 한 번도 턱수염과 구렛나루를 깎지 않은 듯 했다. 그래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담배 때는 한쪽 구멍은 플로스의 음전과 같았으며 어쩌고 이렇게 다 그때 모습을 그려놨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흥겨워했다. 아이들이 최고 신기한 건 뭐냐면 시계를 그렇게 외운다. 아이들이 신기했대. 시계 얼마나 찰칵찰칵 가는 거 신기했겠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이 이 사람들이 실수로 권총을 발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를 보고 그랬던 모양인데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라서 도망갔다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 기록은 우리나라 쪽에 기록도 있고 이 사람들도 기록을 해놓고, 그러니까 양쪽 기록을 비교하면 굉장히 재밌게 있어요. 그런데 그 세인트 헬레나 섬이 어디 있냐면 이 아프리카 앞에 있어요. 나폴레옹이 여기로 귀향한 거예요.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외롭게 사는데, 아까 그 라이러호가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이제 영국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여기를 들러요. 여기는 들르고 싶어서 들른 게 아니라 이 외국을 다니는 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다니는 배들은 여기 와서 다 식량을 싣고 물을 싣고 해야 돼요. 그때도 돛단배예요. 이 배들도요, 사람은 500명, 700명씩 타더라도 돛단배예요. 여기 와서 보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들렀는데, 그 라이러호의 함장 아버지가 유명한 지질학자예요.
근데 영국 사람인데 공부를 어디 가서 했느냐면 프랑스 가서 했어요. 나폴레옹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같은 학교를. 근데 나폴레옹보다 나이는 10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함장이니까 여기를 들러서 이제 무료원 시간이니까 나폴레옹은 거기 와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만나자고, 만났으면 좋겠다고, 인사드렸으면 좋겠다고 보내요. 기별을 하니까 하인들이 못 만날 것 같다고 하다가 나폴레옹이 찾아요. 그래서 가서 만나요. 아버지 덕분에. 그러니까 가서 나폴레옹하고 만나서 한 이야기가 그대로 실려 있어요. 외연도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해줬죠. 그림까지 그려갔어요. 한국 사람 이렇게 생겼다고 그림까지 그려가서 나폴레옹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이 옷은 어디서 만드느냐, 이 옷은 얼마 가치가 있느냐, 값은 얼마나 하냐, 이런 거 다 물어봤대요. 그런 게 정달하게 다 적혀 있어요. 이게 이제 나폴레옹하고 조선에 관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마침 조선에 관해 이야기할 즈음 나폴레옹은 대생 한 점을 받아들고 이 그림을 받아들고요. 여기저기 훑어보며 연신 혼잣말을 했다. 희야, 큰 갓을 쓴 길고 흰 두염의 노인장이군. 손에 든 긴 담뱃대, 중국풍의 매트, 중국풍의 의상, 노인장 옆에서 글을 쓰고 있는 서기까지 전부 또렷이 잘 그렸군. 그리고는 이들 다른 의상들이 각각 어디서 만들어졌으며 값은 얼마인지 물었다. 그러나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했다고 적혀 있어요. 그 나폴레옹이 이때 놀란 것은 그들 나라는 전쟁하느냐, 무기는 어떤 거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내려가면서 유구국 일본의 유구 있잖아요. 오키나와 거기를 거쳐갔는데 그런 얘기도 해줘요. 그런 나라들은, 동양의 나라들은 무기도 없고 싸우지 않더라.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세상에 그런 나라도 다 있느냐고 탄복을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32년 키칠라프라고요. 요새 뭐 고대도에다가 뭐 기념 뭐 또 시설도 하고 하잖아요. 이 고대도 들어오려면 당연히 외연도를 거쳐야죠. 그러니까 외연도에 관한 기록도 있어요. 키칠라프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외연도, 녹도, 호도, 불모도를 거쳐서 고대도에 들어오는데 기록이 있어요. 후톤섬, 이게 옛날에 이제 외연도를 이름 붙인 거예요. 군도를 뭐 남서풍이 불었다, 테이블산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외연도에서 여기 오서산을 본 거예요. 있다. 인가가 많았다. 주민들, 남자들, 여자들, 어린이들 모두가 지나갈 때 우리를 보기 위해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요 밑에는 이제 녹도예요. 우리는 가파른 언덕의 꼭대기에 있는 큰 마을에서 2마일 떨어진 지점에 머물렀다. 가파른 언덕 꼭대기에 마을이 어디 있어요? 녹도죠. 녹도가 저 위에까지 마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녹도 앞에서 그 얘기예요. 이거 잘못했네요. 1932년인데 이라고 했는데 1832년이에요.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846년에는요. 외연도 이렇게 최고 바깥에 있는 섬이니까 외양선이 계속 들어와요. 프랑스 함대가 옵니다. 이때는 잘못하면 큰일 날 뻔봤어요. 프랑스 함대가, 정식 함대가 와요. 수백 명, 한 700명 탄 함대가. 왜 오느냐면 1846년에 함대가 들어오는데 1839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기해박해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프랑스 선교사 3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함대 사령관이 이거에 대한 문책으로 옵니다. 그런데 문책을 임금한테 해야지 왜 외연도 와서 하느냐. 임금한테 어떻게 전해줄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중국 사람을, 통역을 데리고 왔어요. 필담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외연도에 편지를 전해준 거예요. 이거 임금한테 갖다 주라고, 중앙정부에 갖다 주라고, 내년에 답장을 받으러 오겠다고. 답장 받으러 왔어요. 그 다음에
예. 그런데 외연도 사람이 어떻게 가서 외국 사람하고 얘기하느냐. 이때 외연도는 이지호라고 하는 이 똑똑한 훈장이 있었어요. 경상도 사람이래요. 그런데 외연도까지 와서 훈장을 했어요. 그런데 필담으로 다 의사소통을 했어요. 글씨를 써가지고. 지금 한문 잘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사람하고 글씨로 써가지고 소통하기가 쉽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 소통해가지고 기록을 다 보고했어요. 여기 충청수사 때 다 보고했어요. 기록을 다 필담했으니까 써가지고. 예. 그런데 딱 맞는 게 이 함대에서도 그때 기록을 다 해놨어요. 그 양쪽에 다 맞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갔어요. 갔는데 다음 해 편지 답장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외연도로 들어오지 않고 고군산 군도로 들어왔어요. 고군산. 거기로 들어왔다가 프랑스 함대가 절단 났어요. 왜 그러냐면 고군산도에서 군도에서 암초에 걸려가지고 700명이 난파당해 700명이 조난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조난당해서 섬에 상륙을 해가지고 상해로 연락선을 보내가지고 상해에서 돈 주고 배를 빌려다가 군인들이 철수했어요. 그러니까 조선 조정에서는 큰일 날 뻔봤는데 난파되는 바람에 해방됐죠.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잘 대우해주라고 돼지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잘 해주라고 해서 해결됐어요. 네. 그런 기록이 생생하게 다 있습니다. 그게 프랑스 함대의 외연도 치서 사건이에요. 편지 준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외연도가 행정구역이 어떻게 변하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홍주목 땅이었다. 거기에다가 5천군이 만들어지면서 5천이 됩니다. 그건 잘 아시죠? 몇 번 얘기해서. 왜 5천군이 만들어지느냐면 충청수영이 폐지되고 충청수영의 아전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먹고 살 거 없다. 우리 먹고 살게 해다오. 5천군을 만들어다오. 군이 땅이 없으니까 바다에 있는 섬들을 전부 5천군으로 하면 되잖냐. 그래서 조선 말기에 최후로 만들어진 군이 5천군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안면도까지 다 5천군이었어요. 어청도도 5천군이었어요. 연도도 5천군이고 다 5천군이었어요. 그러다가 안면도 서산으로 떨어져 나가고 이제 다 떨어져 나가죠. 어청도도 나가고 나머지가 다 보령군으로 붙어요. 그게 1914년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서해바다에 있는 섬 대부분이 우리 보령시 땅이 된 겁니다. 5천군 덕택에. 예, 박수 한번 쳐요. 여기 오신 분들이 송도 분이세요. 두 분이 송도에서 오래 어부라고 사셨는데 그만 발전소가 되는 바람에 시내에 나와서 지금 사시고 저를 많이 도와주세요. 자, 그다음에 섬은요. 섬에 나쁜 얘기도 있어요. 마지막에 좋지 않은 얘기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별일이 다 있어요. 아편이 유행했습니다. 50년대, 60년대에 아편이 굉장히 유행해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인구 가구 수의 절반은 한 집에 아편 중독자가 하나다. 그러니까 60가구면 아편 중독자가 30명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연도뿐 아니에요. 외연도, 녹도, 호도 이런 데가 다 아편을 키우기도 했고 아편 중독자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아편을 어떻게 맞았느냐면 그냥 그 숟가락에다가요 물을 넣고 아편을 풀어가지고 등잔불에 이렇게 끓여가지고 그냥 주사로 놨대요. 그러니까 일도 어렵고 또 뭐 아프고 광난나고 하면 아편 맞으면 금방 나으니까 가정 상비약으로 그걸 쓰다 하니까 중독이 돼가지고 신문까지 이렇게 났더라고요. 신문까지. 이게 동아일보 64년 8월 25일자 신문인데요.
50가구에 한 가구에 한 명은 중독이다. 50가구가 중독됐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아편을 끊으려고 참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더라.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지금 살아계신 분인데 아버지가 아편 중독이라 아들이 아버지 아편 안 끊으면 나 죽는다고, 나 자살한다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협박 아닌 협박을 해가지고 아편을 끊게 했다고 그런 이야기도 저한테 전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지역의 섬에서는 아편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있었다. 네, 그랬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외연도에 관해서 만들다 보니까 책 한 권 쓴 걸 축약해서 만들다 보니까 4시간 분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2시간 분은 할까 했더니 벌써 1시간이 훌렁 지나서 1시간 10분 됐네요. 혹시 외연도나 우리 섬 지역에 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시죠. 궁금한 거 없으세요? 없으세요? 예. 언제 또 좋은 기회가 갑자기 강사를 모셨는데 못 오신다고 하거나 하면 제가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경청해 주셔서